여러분, 혹시 미국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유의 여신상, 할리우드 영화, 아니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세계의 경찰인가요? 맞습니다.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자유의 실험을 성공시킨 나라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킨 위대한 유산을 가진 거인입니다. 하지만 이 거인의 발걸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성조기의 별들 뒤에 가려진 아주 차갑고 비정한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미국의 위대한 공헌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약탈의 연대기, 그 두 얼굴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명백한 운명입니다. 19세기 미국인들에게 이 단어는 일종의 치트키 같았죠. 1845년 언론인 존 오설리번이 처음 쓴 이 말은 이 넓은 북미 대륙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건 하느님이 우리 미국인에게 부여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라는 아주 오만한 선민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뺏으면 개척이고 남이 지키면 반항이라는 기막힌 논리였죠. 이 마법의 단어가 가장 먼저 덮친 희생양은 바로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백인 개척자들에게 원주민은 공존의 파트너가 아니라 문명화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1830년 제정된 인디언 이주법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살아온 터전을 빼앗으며 우리는 신의 명령에 따라 문명의 빛을 전파하는 것이니 도태되는 건 너희 운명이다라는 잔인한 면죄부를 스스로 발행한 겁니다. 이 탐욕은 국경 넘어 멕시코로도 뻗어나갔습니다. 1846년 발생한 미맥 전쟁 당시 미국은 이웃나라 영토를 빼앗는 행위를 민주주의라는 축복을 전파하기 위한 성스러운 확장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현재 영토의 3분의 1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유타 등을 무력으로 강탈했죠. 나중에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려고 1,500만 달러를 지불하며 매입 형식을 취했지만 당시 시세로 따져보면 한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땅을 평당 단돈 몇 원꼴로 가로챈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년 즐기는 추수감사절의 반전 스토리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20년 11월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던 청교도들을 살려준 건 원주민 완파노아그족이었습니다.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준 은인들이었죠. 하지만 정착민들은 세력이 커지자마자 그 은혜를 총칼로 갚았습니다. 1637년 피쿼트 학살 때는 단 하루 만에 원주민 500여 명을 불태워 죽이는 참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평화로운 추수감사절 이미지는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1863년 남북전쟁으로 나라가 쪼개질 위기에 처했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덮고 국민을 하나로 묶기 위해 우리는 원래 원주민과 사이좋게 밥 먹으며 시작한 평화로운 나라다라는 환상을 주입한 것이죠. 통계적으로 당시 미국 인구의 2%가 전쟁으로 죽어가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기획된 미담은 국가적 기억 상실을 유도하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서부 개척의 낭만이라는 이름 뒤에는 더 끔찍한 생태계 학살도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원주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아주 비열한 전략을 썼습니다. 바로 그들의 주식인 버팔로를 몰살하는 것이었죠. 1890년 한 해에만 무려 400만 마리의 버팔로를 사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한 민족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려 항복을 받아내려는 철저한 상업주의적 계산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진 그 유명한 러시모어 산조차 원주민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장소입니다. 본래 이곳은 블랙힐스라 불리는 원주민들의 성산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1868년 조약을 통해 영구 자치권을 약속했지만 금광이 발견되자마자 약속을 껌값처럼 버리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 피해 현장에 침략자의 얼굴을 거대하게 조각해 놓은 것이니 원주민들 입장에선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미국의 눈은 대륙을 넘어 바다로 향했습니다. 1823년 멀로주의를 발표하며 유럽은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말라고 선언했지만 속뜻은 이제 여기는 미국의 앞마당이다라는 선포였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미국 거대 자본인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중남미 비옥한 토지를 헐값에 장악하고 기업 이익에 방해되는 현지 민주정부를 CIA를 동원해 전복시켰습니다. 나라 전체가 미국 바나나 회사의 농장처럼 전락한 이 시기를 우리는 바나나 공화국이라 부릅니다. 태평양의 낙원 하와이 역시
1893년 미국 설탕 농장주들이 미 해병대를 앞세워 여왕을 폐위시키고 강탈한 땅입니다. 이 검은 손은 아시아, 특히 우리 역사와도 깊게 얽혀 있습니다. 바로 1905년의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많은 분이 조약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건 의회 승인을 피하기 위한 비밀 비망록 형태였습니다. 내용은 냉혹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대한제국을 먹는 것을 서로 승인해 준 것이죠. 당시 미국은 필리핀을 지키기 위해 일본이라는 해군 강국과 부딪히기 싫었습니다. 결국 대한제국의 주권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굳히기 위한 제물로 바쳐졌고, 미국은 1882년 우리와 맺었던 수호조약의 신의를 저버리고 가장 먼저 공관을 철수하며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역사가 어둠으로만 가득 찬 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보여준 행보는 인류사에서 유례없는 거대한 원조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1948년부터 시행된 마셜 플랜은 전쟁의 폐허가 된 유럽을 살리기 위해 당시 미국 GDP의 5%에 달하는 130억 달러를 쏟아부은 작전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자금 덕분에 서유럽 산업 생산량은 전쟁 전보다 35% 이상 급증했고,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는 민주주의의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미국의 철저한 계산은 빛을 발합니다. 원조 자금의 대부분을 반드시 미국산 제품을 사는 데 쓰도록 강제했거든요. 유럽은 재건해서 좋고 미국은 자국 상품을 팔 거대한 시장을 확보해서 좋은, 그야말로 고도의 상업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 모델은 6.25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었습니다. 미국은 1945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에 약 15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낼 토대를 마련했죠. 하지만 이 원조에도 양날의 칼이 숨어 있었습니다. 1954년 제정된 미국 공법 480호에 따라 미국은 자국 내에서 남아도는 밀, 면화, 설탕 등을 한국에 대량으로 넘겼습니다. 한국은 굶주림을 면했지만 그 대가로 한국인의 식습관은 밀가루 중심으로 바뀌었고, 미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 원조 물자를 판 돈인 대충자금은 반드시 미국과 협의해서 써야 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재정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이 자금이었으니 당시 한국의 예산 편성권은 사실상 미국의 손안에 있었던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제분, 제당, 면방직이라는 300산업입니다. 한국 근대공업의 시작이었지만 원재료의 100%를 미국에 의존해야 했던 구조적 취약성도 함께 안게 된 것이죠. 결국 미국은 인류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비전을 제시한 선구자인 동시에 자국의 번영과 실익을 위해 타자의 희생을 발판 삼은 지극히 냉혹한 상업국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누리는 압도적인 위상은 바로 이 두 축 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이 두 얼굴을 동시에 직시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약탈을 비난만 하거나 과거의 원조에 맹목적으로 감사하기만 해서는 복잡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움직임 속에 숨겨진 철저한 경제적 계산과 명분이라는 가면을 냉철하게 읽어내는 눈,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해안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유산과 비정한 약탈의 연대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흥미진진한 역사의 이면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복잡한 세계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화려한 외교적 수사 뒤에는 철저한 자국 이익의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뿌리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걸음으로 깔려있기도 합니다. 저희 미래연구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과거의 기록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력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냉혹한 국제정치와 경제의 파고 속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가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미래연구소가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비판도 좋고 새로운 시각도 환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때 우리의 미래는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읽는 깊은 눈, 미래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